내 사주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공부를 시작하면 누구나 자기 사주와 관련된 내용부터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다가 사주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왜? 좋은 이야기가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동기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사주를 봤는데 천격이다. 구조가 나쁜 사주다. 그러면 여기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명리 공부를 더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안 좋은 이야기가 또 가득합니다. 제가 사주로 상담을 하고 강의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주 공부하는 순서나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가끔 메일을 보내세요. 재미있는 건 완전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대다수가 내가 몇 년 전부터 명리학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사주가 안 풀린다. 어떻게 해야 저처럼 사주를 풀 수 있냐?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저는 심지어 상담을 할 때 10년 이상 공부를 하셨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도 만났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확실히 사주를 얼마나 오래 공부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주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포기하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누구나요. 저도 사주를 공부하다가 잠깐 포기하고 한 1, 2년 정도 책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주 상담하러 갔다가 하도 여러 명에게 살면서 두세 번은 이혼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았고요. 왜 다들 똑같은 소리를 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책을 통해 공부를 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를 할 만한 동기가 차고 넘쳤는데도 명리학이 저는 무척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 사주를 공부하다가 포기를 하게 될까요? 책을 읽든 영상을 보든 내 사주가 궁금해서 호기심에 공부를 시작하면 누구나 자기 사주와 관련된 내용부터 찾아보게 되겠죠. 그러다가 사주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왜? 자기 사주와 관련된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요.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도화살, 홍염살, 역마살, 천을귀인, 문창귀인 이런 용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병호일에 태어난 병호일주라서 제왕과 양인이라는 신살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찾아봤죠. 제가 몇 년 전에 샀던 이 간지채승론이라는 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병호일주는 간여지동이 되어 부부궁이 부실하다. 양인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성질이 거칠고 개떡 같으며 심하면 악질 소리를 듣는다. 또한 남자의 경우 멋쟁이에 바람기도 많다. 라고 써 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아내를 팬다거나 여자의 경우에는 맞고 산다거나 자녀운이 안 좋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빠져서 책을 읽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명리책을 보다가 자기 사주를 끼워 맞추다 보면 누구나 불안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사주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처럼 사주 상담을 받다가 온갖 험한 말을 듣고 마음을 다친 분들이 댓글을 꽤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상처를 준 상담가들, 아니 이런 사람들은 상담가도 아니죠.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명리학이 개인의 기륭 화복이나 예측하는 저작거리의 미신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리학은 내담자에게 상처를 주고 사주를 탓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 끊임없이 들을 때까지 상담 쇼핑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사주를 공부하다가 본인 사주가 잘 안 풀리고 궁금한 게 생겨서 고민 끝에 상담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런 부분이 불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양반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주에는 배우자가 없다, 결혼 못한다, 평생 혼자 살아야 된다, 남편 잡아먹는다, 큰 돈은 못 번다, 어차피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요. 이건 그냥 내가 돈을 내고 온갖 악담만 듣고 나오는 꼴이잖아요. 나는 정말 힘들어서 상담을 받으러 찾아갔는데 왜 그런 저주 같은 말들을 들어야 하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사주와 멀어져서 공부를 손에 놓게 되거나 사주는 미신이야 라고 말하면서 사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데 자기가 힘들면 재미삼아서 신년에 사주 보러 갔다가 또 험한 말을 듣고 상처받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명리학에는 흉신이라는 기운이 있어요. 상관, 겁재, 편인, 평관, 양인 이런 기운인데요. 당연히 이런 용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사주에 이런 기운이 있는 분들은 어딜 가든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고전적 관점으로는 사주에 흉신이 있으면 소위 버린 사주 또는 처운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흉신이 있으면 정말 쓸모없는 사주가 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이런 기운들이 흉하게 취급받았지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자기 전문성, PR이 중요하잖아요. 요즘 시대에선 이런 기운들이 오히려 길신입니다. 길신. 참고로 사주를 보고 이혼을 하네, 자식 복이 없네, 언제 죽네 하는 이야기들도요, 전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의사들부터 나서서 명리학을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주를 보고 자식을 성별에 따라 언제 몇 명 낳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산부인과 의사들부터 명리학을 공부해야 될 겁니다. 내담자에게 이런 험한 소리를 하는 사기꾼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천한 사주와 귀한 사주를 구분합니다.
고전 명리학이 그랬어요.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상담하시는 많은 분들이 겁박 명리, 협박 명리학을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분들은 명리학으로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품평을 합니다. 이 사주는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요. 미래의 가능성을 단정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주를 책으로 공부할 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책을 사서 읽는 건 좋아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가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동기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사주를 봤는데 천격이다, 구조가 나쁜 사주다, 그러면 여기에 상처받고 실망해서 명리 공부를 더는 안 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유튜브를 찾아봐도 안 좋은 이야기가 또 가득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주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고 마음먹은 분들이 계신다면 온갖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도 그냥 넘겨버리시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계속 삽질을 해야 우물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사주에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내 손으로 직접 찾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명리학을 가장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방법은 따로 없어요. 어떤 공부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명리학을 배워보자 한다면 좋은 선생님을 찾는 몇 가지 기준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를 대체 왜 구분하냐? 왜 구분할까요? 명리학이 만들어진 시대를 떠올려 보자고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때는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왕이 될 사주, 노비가 될 사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주가 그냥 무조건 있어야만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왕과 노비가 될 팔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해야 사회 질서를 더욱 굳건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더 웃긴 건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과거 시험을 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명리학에서는 그런 사람은 사람으로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직업이 등장하고 있고 누구나 노력하면 얼마든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죠. 그래서 저는 좋은 사주와 나쁜 사주, 천한 사주와 귀한 사주를 구분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 사주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만 구분합니다. 사주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이런 사회 계급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성한테 남자 잡아먹을 사주다, 드세다, 기생사주다, 만약에 누가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혹시 그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아, 내가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사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에 갇힌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명리를 배우고 싶다,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인문학적인 시선으로 명리학을 지금 시대에 맞게 재해석할 줄 아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모든 사주에는 자기만의 도구가 있어요. 좋은 사주, 나쁜 사주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주에서 내가 어떤 도구를 들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잘 살펴서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명리학을 강의하는 분들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작 나 우울해지려고 상처받으려고 명리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가 내 사주를 볼 줄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리를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타이밍을 살피기 위해서예요. 타이밍. 회사에 들어가든 사업을 하든 결혼을 하든 수술을 하든 투자를 하든 무언가 내가 새로운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내게 운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있고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운을 정확히 살필 수만 있다면 손에 엄청난 무기를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철공소에서 명리 기초 강의를 시작합니다. 명리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그 타이밍을 살필 수 있는 무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저만 해도 이 운을 살핀 후에 잘 다니던 대기업도 그만뒀고요, 방송도 나오고 책도 썼고 지금은 명리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통해 제게 다가오는 운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게 되면서 제 삶은 당연히 명리학을 알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내 사주에 대해 상처받는 말들을 많이 들으신 분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명리학을 조금만 공부하시게 된다면 내 사주에 대해서 들었던 안 좋은 말들, 그거 다 근거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명리학을 제대로 익혀서 도구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헛소리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도요,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좀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평균적으로 나와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만 70여 명 이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똑같이 살진 않아요. 자기 명에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대신 아무리 남들이 볼 때 하찮은 일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스스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제가 작년에 출간한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기본편에도 쓴 문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넓은 우주 속에서 홀로 빛나는 나만의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젠가 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결정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이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리학의 정통한 이가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의 오른팔 유배곤이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하면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나 방통보다도 훨씬 유용한 조언을 명리학을 통해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 내가 독립해서 내 사업을 할 계획이 있다 또는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 명리학은 그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학문이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라면 명리학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특수관계인들을 만납니다. 여기에는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나 동료들도 포함이 돼 있겠죠. 이런 인과관계들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 사람들의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그 사람들의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타인을 얼마나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했고요. 그렇게 공부한 걸로 제 운을 활용해서 저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명리를 활용할 줄 안다는 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서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명리라는 무기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여는 첫 번째 명리학 기초 수업 때 도반의 인연으로 함께 만나뵈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월 25일 저녁 7시 30분 철공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